안녕하십니까, 비라티오 바리스타 한종규입니다. 오늘은 눈앞에 뭔가 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콜드브루를 집에서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콜드브루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콜드브루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콜드브루 흔히 한국에서는 더치커피란 이름으로 훨씬 유명했던 것 같아요. 더치커피가 카페인이 적다, 커피의 와인이다, 혹은 커피의 눈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었는데, 이 더치커피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네덜란드인들이 식민 지배한 인도네시아의 커피를 이제 선박으로 옮겨야 되는데, 배에서 커피를 내려먹는 게, 뜨거운 물로 내려먹는 게 어렵다 보니까 찬물로 내려먹는 게 유래가 됐다라고 한국에 넘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게 거의 지배적이고요. 이거는 당시 이제 일본에서 콜드브루를 판매하기 위해 더치커피라는 이름을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냈던 걸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더치커피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더치가 이제 네덜란드의 같은 형용사로 좀 쓰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부정적입니다. 약간 좀 열등하다거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껴있다거나 약간 낮잡아 이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덜란드인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쪽에서 마케팅으로 쓴 단어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더치커피라고 하는 애들을 부를 때는 국내에서는 요즘은 콜드브루 커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콜드 브로잉 커피라거나 워터 드립 커피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내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투가식, 커피의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 방울씩 커피를 떨어뜨려서 커피를 만드는 방식인 투가식 방식과 커피 원두를 그냥 물에 담궈서 만드는 침출식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투가식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많이 가요. 이제 여기가 이제 흔히 보이는 투가식 기계들인데, 다 위에 보면 상단부에 물 채우는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탱크에 이제 커피 원두를 갈아서 넣게 되고요. 맨 아래가 이제 커피가 받아져서 나오는 부분, 담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에가 아무래도 물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무게가 줄어드니까 이 안에 밸브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 조절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 무게가 줄어들면 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1초에 한 방울이든 3초에 한 방울이 됐든 내가 원하는 추출 시간을 맞추려면은 손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이 만지게 되겠죠. 그러면 위생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콜드브루가 위생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흔히 그런 친구들은 나무로 된 되게 멋진 케이스 안에 여기가 이렇게 막 떠 있어요. 떠 있어가지고 막 똑똑 떨어지는 게 보이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손도 많이 가는데 이 주변으로 낙하균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위생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투가식은 거의 이렇게 밀폐된 형태, 혹은 떠 있더라도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서 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커피가 일단 진하게 나와요. 이렇게 담궈 놓는 애들은 커피가 어느 정도 진하기가 되면은 더 이상 우러나지가 않습니다. 커피하고 물이 평형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추출이 멈추게 되는데, 투가식은 물이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진하게 농축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출식으로 내릴 때보다 진하기가 2배 이상 진하게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진한 커피를 먹고 싶다, 혹은 물이 아닌 우유나 맥주에 커피를 섞어 먹고 싶다 같을 때는 이런 투가식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물에 타 먹을 때,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타 먹을 때는 이런 침출식 기구가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 소개할 다이소에서 딱 4,000원 가지고 만들었어요. 침출식 콜드브루인데, 다음 편에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좀 대용량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좀 예전 모델이라 그냥 손으로 만질게요. 이 안에 이렇게 거름망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거름망 안에 또 종이 거름망을 하나 넣어서 거기에 원두를 넣어서 그냥 물 가득 담고 집어 넣었다가 냉장고나 상온에서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보관을 해서 그 필터를 건져내고 그냥 그대로 마시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1대1로 희석을 많이 해서 먹게 되고요. 장점은 정말 만들기 편하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다만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우유나 맥주나 다양한 음료에 이제 희석을 해서 먹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농도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편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내릴 때마다 약간씩 농도도 수율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침출식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만들어내기가 좋다 보니까 주변의 온도만 좀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다면 정말 똑같은 상품을 콩의 컨디션만 같다면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도 굉장히 용이한 편이고요.
지금부터 이 투가식을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두 개 맛비교를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뿅! 네, 그럼 저는 투가식 중에 제가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빔플러스의 마이더치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협찬이면 되게 좋을 텐데 제 돈 내고 제가 샀고요. 가격은 한 6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내리는데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필터가 나가는데 이건 이제 정수 필터 겸 유량 조절 필터인데 개당 한 1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두 위아래로 넣어줄 필터인데 장당 한 30원? 정말 비싸게 사셔도 한 50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먼저 구조를 좀 보여드리자면 그냥 뚜껑이 있고요. 투가식은 이제 생긴 건 다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물 넣는 거, 가운데가 원두 담는 거, 그리고 그 아래가 커피 담는 기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될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집에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굉장히 오래 집에서 내려먹고 있어서 먼저 이 원형 필터를 위아래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물이 좀 더 잘 퍼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밑에 넣어주는 것도 뭐 미분이 빠지는 걸 막아준다거나 좀 더 커피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일 밑에 부분에 얘가 한 장 넣어주시고요. 물을 소량 넣어서 붙여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원두를 담을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500ml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두를 보통 한 80g에서 100g 정도 사이로 쓰고 있고요. 사용하실 커피에 따라서 약간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예전 동영상 중에 에어로 프레스팬 보시면 뭔지 나와요. 그냥 깔때기긴 한데 이걸로 넣을게요. 사용할 원두는 비라티오에서 판매하고 있는 콜롬비아고요.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맛있어요. 원두를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고르게 해줍니다. 그 위에 한 장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더 올려주시고 일반적인 밸브 조절식 같은 경우는 그냥 물 붓고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1초에서 3초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지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더치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여기에 일회용 정수 필터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여기 넣어주시고 이거를 얼마나 꽉 잠궜냐에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 나오는 양이 조절돼요. 제조사에서 권장하기엔 1초에 한 방울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 위에 물을 부어주시면은 끝입니다. 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얘는 좀 긴 편, 물론 침출식에 비하면 짧은 편이긴 하지만 한 방울씩 떨어지면 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물을 한번 먼저 좀 부어주는 편이에요. 이건 뭐 저만의 그냥 노하우 같은 거고요. 이렇게 물을 한번 미리 부어놔주면은 위쪽에 물길이 아무래도 다 생기다 보니까 한 방울씩 떨어져도 좀 더 원활히 추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는 투명으로 된 제품을 보면 많이 티가 나는데 아무래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로 떨어지고 중력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통형으로 가운데로 먼저 물이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퍼지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먼저 위에를 적셔주는 편이고요. 결착해 주셔서 물은 한 500에서 600 정도. 근데 이렇게 밑에 조금 넣고 위에 넣으시면 한 600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물이 한 3초에 한 방울 정도의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1초에 한 방울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가운데 아까 넣었던 그 정수 필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얘도 물이 한 반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한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질 수 있게 밸브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5시간에서 길어도 한 12시간 이내 추출은 끝날 거고요. 그러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바로 만드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제가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투가시 콜드브루입니다. 이걸 타 내리게 되면은 아까 위에 가득 채웠던 물이 이제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이 부분 필터에서 이제 더 이상 커피가 추출되지 않게 됩니다. 추출이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빼두고 원액입니다. 이제 얘를 보관 용기에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흔히 많이 쓰이는 제품은 뭐 보르미오리사라거나 요즘 좀 그런 스윙병 스타일의 병에도 많이 담아두고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그냥 편히 쓰시는 에코병이나 뭐 밀봉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리 용기에 밀폐가 완전히 되는 애들이 오래 두고 보관하실 땐 향미 보존율이 제일 좋을 거세요. 뭐 금방 드시면은 편하신데 뭐 아무 물병이나 보관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저희가 물을 한 600g 정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원두 80g이 물을 좀 많이 먹어요. 보통 한 150에서 200g 정도는 물을 뺏어가게 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한 400에서 500 정도의 양이 물론 커피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투과식과 침출식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침출식 같은 경우는 다음 편에 제가 보여드릴 다이소에서 단 4,000원으로 만드는 콜드브루 그 친구고요. 이거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투과식으로 내린 커피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 수율이랑 농도를 좀 재봤어요. 이 수율 농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컨텐츠를 찍어보던가 할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수율 같은 경우는 커피가 얼마나 많이 녹아 나왔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농도 같은 경우는 이 물 안에 커피가 얼마나 들었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투과식이 농도가 더 높고 침출식이 더 낮다고 했는데 투과식이 생각보다 안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다만 제가 레시피를 바꾸면 더 높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한 3.7%의 농도가 나왔고요. 이게 한 3.4%의 농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이소에서 이렇게 4,000원으로 만드는 제품도 충분히 농도가 나왔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율 같은 경우는 둘 다 한 20% 정도로 나왔습니다. 20%면 어떤 느낌이냐면 A라고 하는 협회에서 좀 이 정도의 수율이면 맛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흔히 18%에서 한 22%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딱 위치한 둘 다 20% 수율이 나왔고요. 농도는 보통 그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5% 전후를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둘 다 농도가 세기 때문에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희석 비율은 한 2대1 정도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미리 100g씩 따라놨고요. 커피를 50g만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안으로 볼 때 색은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농도도 사실은 0.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나왔고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침출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만들 때는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지만 다시백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커피가 덜 걸러지거나 해서 지저분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클린하게 나오고요. 맛은 완전 진한 다크 초콜릿, 그리고 약간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좀 인상적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나 먹어볼게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침출식 같은 경우는 뒤가 정말 깔끔해요. 뒤가 굉장히 깔끔하고 초콜릿 뉘앙스가 앞쪽에서 굉장히 빵 치는 느낌이고, 상대적으로 약간 느낌은 가볍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투과식 같은 경우는 물론 농도가 한 0.3% 높기는 했지만 희석을 해서 그 격차는 한 0.1% 정도로 더 줄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봤을 때 정말 묵직합니다. 일단 처음, 중간, 끝이 다 꽉 차는 느낌이 좀 들고요.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드실 때는 오히려 이게 훨씬 부드럽다, 깔끔하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커피에는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다만 좀 진한 느낌이나 꽉 찬 걸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이면은 이 투과식이 입맛에 훨씬 맞으실 것 같습니다. 비슷한 농도고 똑같은 수율로 잡았는데도 지금 캐릭터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방식을 선택해서 홈카페를 즐기실지 혹은 매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실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든지 레시피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 이쪽도 사실 내리는 곳의 온도나 분쇄를 얼마나 할 것인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해둘 것이냐에 따라서 양쪽 다 레시피를 바꿀 수가 있어요. 크게 내리는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면 더 즐겁게 커피를 가지고 노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콜드브루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다음 편에는 다이소에서 4,000원으로 콜드브루 만들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